안녕하세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3월 마지막 주 신간 추천 도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우리 인생 정상 영업합니다입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에 실패한 적이 있는가? 가고 싶었던 회사,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애인, 붙고 싶었던 시험. 그 실패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속적이었을 때, 혹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던 일 앞에서 무너졌을 때가 당신에게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고 누군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을 인생의 터널과도 같은 시기. 야구에 비유하자면 2군으로 내려간 시기일 것이다.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이 짜릿한 이유는 무엇일까? 패배가 목전이며 포기가 코앞까지 닥친 순간에 터지며 승패를 뒤집는 시원한 한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한방의 주인공이 얼마 전까지 2군에 있던 선수라면 어떨까? 많은 사람의 응원과 환호성이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성공적인 재기란 축하받을 만한 일이니까. 이 책에는 누구나 이런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있다. 문제는 이 신화의 전제 조건이다. 먼저 2군에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2군의 시간을 잘 견뎌 1군의 무대로 복귀하는 과정.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2군 부활 챌린지다. 트위터 야구팬 최고의 아웃풋. 첫 책 죽어야 끝나는 야구 환장 라이프를 통해 많은 야구팬에게 프로스포츠팀을 응원하는 기쁨과 슬픔을 강렬하게 전달한 작가. 쌍따리 신작 우리 인생 정상 영업합니다로 다시 독자들과 만난다. 이번 책에는 일상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감 없이 담았다. 쌍따라면 빼놓을 수 없는 야구와 케이팝을 비롯해 삶의 온갖 좋고 싫고 이상한 것들이 가득하다. 작가는 사랑한 것들과 실패했지만 극복한 것들, 2군에서 1군으로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록을 이 책에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가만히 읽어내리다 보면 웃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웃음으로 눈물을 다 닦아낸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라는 게임을 2군 무대에서 펼치는 사람을 향한 작가의 응원을 되새기며 두 번째 도서는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숱한 질문과 마주한다.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꿈꾸고 욕망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문득문득 올라온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사회 경제 상황에서 미로에 갇힌 듯 인생의 출구를 찾기가 힘들다. 저자는 불안한 나날 속에서 질문에 부딪힐 때면 고전 문학을 찾았다. 고전을 읽으며 내면의 성장을 일구고 행복이라는 나를 위한 작은 정원을 가꾸어 봤다. 이 책은 저자가 살면서 고민하던 주제들, 즉 자아, 희망, 꿈, 실패, 죽음, 우정, 여행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고전 문학 속 주인공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철학적 사색을 곁들인 결과물이다. 감수성, 욕망, 삶과 죽음, 행복이라는 큰 주제를 다룬 인문학 에세이로서 독자에게 고전 작품을 읽는 즐거움과 함께 깊은 인문학적 지혜를 선물한다. 저자와 함께 다음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 함께 고전 문학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그리스인 조르바는 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을까? 파우스트는 왜 자신의 영혼까지 걸고 새로운 삶을 꿈꾸었을까? 노인은 누구를 위해 또는 무엇을 위해 청새치와 며칠간의 사투를 벌였을까? 하나님이 미하엘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한 마리의 벌레로 변신한 그레고르 잠자는 얼마나 고독했는가? 안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세 번째 도서는 에이징 솔로입니다. 1인 가구는 정상가족이라 불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보다 많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1인 가구를 둘러싸고 여러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내의 1인 가구 정책과 담론은 청년은 미혼, 중년은 이혼, 노년은 사별로 요약된다. 20, 30대 싱글의 당당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콘텐츠와 이혼 사별로 혼자가 된 중 노년 1인 가구를 위한 고독사 대책들 사이 일찍이 혼자를 선택해 20년 이상 스스로 삶을 꾸려온 비혼 중년의 이야기는 공백이다. 하지만 중년 1인 가구는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취급될 존재가 아니다. 중년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많다. 또한 비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청년 세대를 감안하면 홀로 나이 들어갈 40, 50대를 칭하는 에이징 솔로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 50대 비혼 중년이 경험하는 생애 주기와 나이 듦이 여정이 머지않아 삶의 표준 모델로 자리할 수 있다.
에이징 솔로는 1인 가구 논의에서 공백이었던 비혼 중년의 삶을 조명하는 책이다. 저자는 혼자 살아가는 비혼 중년으로서 자신처럼 혼자 사는 40, 50대 비혼 여성 19명을 만나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외로움에 대처하고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방법, 노후를 준비하는 여정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제각기 다채롭고 풍성한 에이징 솔로의 이야기는 혼자 나이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참고할 지침서이자 1인 가구, 집단과 1인 가구 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정확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네 번째 도서는 휴일해하는 용서입니다. 신뢰를 주는 시 오랜 훈련을 거친 사람의 내공이 단연 돋보인다는 찬사와 함께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여세실 시인의 첫 시집 휴일해하는 용서가 참비 시선으로 출간되었다. 꾸준히 시적 기량을 다져온 시인은 미래의 시단을 빛낼 기대주로서 남다른 주목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선배 문인이 후배 문인을 추천하는 내가 기대하는 작가에 호명되며 그 입지를 단단히 했다. 여세실은 예리한 언어와 독특한 발성으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용기와 사랑을 그려내며 살아있음 그 자체의 찬란함을 빚어낸다. 삶의 순간마다 목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정들을 여러 결로 변주해내며 누구나 깊이 공감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 세계를 펼친다. 다섯 번째 도서는 거인의 침묵입니다. 환경운동가 바로 작가가 만든 충격과 감동의 그림책 거인의 침묵. 아주 커다란 나무가 어느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무 옆에 작은 공원이 만들어지고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축제를 엽니다. 아주 커다란 나무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마을의 작은 역사입니다. 아주 커다란 나무는 마을 사람 한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커다란 나무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섯 번째 도서는 코뿔소 모자 씌우기입니다. 꽹이부리말 아이들 기호 3번 안석봉 고양이 해결사 깜냥 등 숱한 화제작을 발굴해 온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의 제27회 동시 부문 수상작 코뿔소 모자 씌우기가 출간되었다. 임수연 시인은 섬세한 시선으로 외로운 아이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상상의 나라를 선물한다. 어린이들은 상상의 놀이터에서 낯선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연결점을 찾아낸다. 이는 타인의 세계를 직접 마주하고 잊었던 내 안의 나를 발견하는 특별한 경험으로 이어진다. 외톨이로 지내던 어린이가 움츠러든 마음을 한껏 펼치며 재미있는 놀이를 상상하게 하는 동시들이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외로운 아이가 갖는 정서를 예민하고 섬세하게 다루는 시인의 솜씨에 신뢰가 간다.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세워 인간 사회의 은유로 세계를 확장해 보여주는 작품들에서는 독특한 재미가 느껴진다. 진지하고 조금은 어두운 색채를 지닌 작품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린이 특유의 발랄함도 잘 그려냈다. 전반적으로 세심한 관찰력과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일곱 번째 도서는 걔가 보는 세상이 흑백이라고? 입니다. 피라냐는 사람을 물어뜯는다. 금붕어의 기억력은 7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동물 팩트체크. 동물을 둘러싼 속설은 다양하다. 낙타는 혹에 물을 저장한다. 벌은 침을 쏜 후 죽는다 등 모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런 속설들은 모두 진실일까? 이 책은 사람들이 흔히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동물들에 관한 거짓 속설들을 들려준다. 오랫동안 과학 저술가로 활동하며 잘못 알려진 과학 상식을 바로잡는 데 힘을 쏟은 저자가 이번에는 동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동물에 대한 편견을 시작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까지 다양한 동물계 전반에 퍼져 있는 동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이 책에 담았다. 알고 보면 이 속설들은 호사가들이 영화 속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 설정한 것에서 시작되거나 우연한 장면의 포착이나 동물의 생김새나 습성의 단면만을 보고 만들어낸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다. 이 책은 이 잘못된 속설들이 어떻게,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오해의 배경을 알리고 또 실제 진실은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각 장의 끝에 동물들의 별난 식성, 영화에 등장하는 동물에 관한 오류, 헷갈리면 안 되는 동물 이름 등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재미있는 깨알 동물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들려주는 코너를 마련해 책을 읽는데 흥미를 더한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